반갑습니다. 재미있는 5분 유럽문화 역사 그 15번째 이야기는 5월의 장미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일찍이 사람들은 5월 오심이라 불렀습니다. 어린이날의 동심, 어버이날의 효심, 스승의 날의 존경심, 성년의 날의 성심, 그리고 가정의 달에 갖는 애심을 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인 하이네는 5월은 시끄러운 달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5월의 이름은 장미의 달 5월입니다. 이혜인 씨도 5월의 장미를 노래했습니다. 5월의 능굴 장미들이 헤아려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낸 기쁨 한 송이를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5월의 장미를 노래했습니다. 오리꽃이라 말을 할 때 우리는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향한 메이플라워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오리꽃이라 불리는 메이플라워호는 총 102명을 태우고 63일간 모진 고난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1월 21일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대륙을 도착한 그들은 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 우리의 왕과 조국의 명회를 위하여 버지니아 북부 지방의 최초의 식민지를 창설하고자 항해를 시도하였다라고 역사적인 메이플라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터전을 잡으면서 그들이 떠나온 고국의 이름을 따서 뉴 잉글랜드라 붙였습니다. 이후 12년 동안 영국으로부터 약 1만 8천여 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투철한 청교도 정신을 개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1636년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교육과 사회 전반 특히 미국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 독립의 주역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벤자민 프랭클린, 해밀턴 등 대부분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서 박해를 받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지 정확하게 156년 뒤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미국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을 쫓아낸 결과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후 영국은 청교도들의 이탈로 국가적인 손실을 실감했었던지 찰스 2세는 1685년 프랑스 루이 14세가 퐁텐플로 칙령으로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들을 단합할 때 특별 이민법까지 만들어서 위그노들을 적극 유치하게 됩니다. 런던 박물관은 1700년도 전후 영국으로 이민 온 위그노들이 약 4만 내지 5만 정도이며 위그노들을 위해 런던에 세운 개신교회만 23개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프와 허시가 런던의 산업혁명과 은행을 발전시킨 주역은 바로 위그노들이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영국은 위그노들이 가진 섬유, 면방지, 기계공업, 전기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성어의 성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도 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면서 패자를 위로할 때 종종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이 청교도들을 추방함으로 인해 이런 손실이 적지 아니합니다. 이후에 위그노들을 유치함으로써 그 모자랐던 부분을 만회했다는 점에서 성패병가지 상사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리꽃 장미는 꽃 중에 꽃입니다. 그러나 오리꽃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플리머스로 향한 102명은 장미보다 어쩌면 더 아름다운 꽃들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의 꽃 메이플라워호가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었던지
1957년 메이플라워와 동일한 모형을 만들어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미국 땅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본국을 떠나 타지로 이주한 사람을 이민자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자유를 위해 이주한 자를 이민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순례자,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의 동기와 목적이 전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민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째 이야기는 고대 로마 마차의 폭 왜 1435mm인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